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 9월달 행사 및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날 30대 초반 신랑분께서 이제 베트남에 넘어가서 혼인신고 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9일 그리고 9월 12일 30대 중후반 그리고 40대 중후반 남성분이 이제 현지로 넘어가서 신부하고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단톡방에 뭐 타업체를 통해서 뭐 맞선 여행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국제 결혼을 진행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약간 좀 현타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맞선 여행을 갈 때도 정말 나한테 어울릴 여성을 소개를 해준 게 아니라 낚시 여성, 낚시 여성을 또 소개를 해줬고, 그리고 맞선장에 우후죽순 모여 있는 그런 여성들하고 이제 맞선을 보다 보니까 이건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갑론을박으로 막 댓글이 막 올라오고 하길래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애가 아니다, 애가 아닌데 이렇게 이 업체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단도 안 하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국제결혼 진행 및 맞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누가 더 잘못된 건지. 그리고 저도 제가 국제결혼을 했지만 일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랑 안 맞는다라고 하면 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국제결혼 상담을 제가 하면서 늘 제가 상담하시는 그 남성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딱 있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그리고 대화도 안 해보고, 데이트도 안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먼저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국제결혼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잘할 자신이 있대요. 잘할 자신이. 근데 뭔 근자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럼 제가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완전 퍼펙트예요. 네, 퍼펙트.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은 다 퍼펙트해. 근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신부가 도망가면 어떡하죠? 이거와 신분을 속이고 뭐 애인이 있는데 속이고 나오는 뭐 맞선 여성들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중간에 파혼되면 어떡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한국에 왔는데 외국인 등록증 받고 도망가면 어떡하죠? 이거가 전제 조건으로 항상 따라와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전제 조건 따라오고, 그리고 너무 앞서가서는 신부가 국적 취득하고 이혼하고 애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이 상담 내용은 국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남성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딱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랑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카페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성혼 회원분들 사진 보시면 뭐 국적 취득한 여성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 낳고 출산해서 뭐 돌잔치 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와이프도 국적 취득하고 그리고 아이랑 잘 살고 있고, 그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냐? 본인이 노력을 해보지 않고서 지금 현 시점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순서가 바뀌었다. 제가 이제 그 상담하는, 항상 그 상담하시는 그 남성분한테
그 얘기를 했죠.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데이트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뒤에 비혼을 선택을 할지 결혼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국제결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제 상담을 하고 정말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담을 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신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트하고 그리고 신부도 이제 토픽 따고 신부가 또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 8개월이라는 과정에서 남성분도 아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내도 남성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력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아,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남성과 여성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노력에 대해서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벌써부터 겁에 질려서 시도조차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과 뭐 소개팅을 하던 뭐 맞선을 보던 예,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엄청 깔끔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남자도 준비를 많이 해요. 예.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뭐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만약에 한국 여자한테는 되게 막 적극적으로 나는 막 어떤 사람이다 으시으시 되면서 적극적으로 뭐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 여성이 좀 뭐 잘 웃고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남자들이 생각하겠죠. 아, 이 사람이 참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뭐 애프터 신청을 했을 때 다음에 또 만나요. 뭐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만날 때에도 이 남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고 외모도 가꾸고 그러고서는 만나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에도 되게 열심히 자기를 어필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뭐 열심히 준비한 대로 이렇게 하겠죠. 뭐 식사를 좋은 자리에 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공감대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 만나는 건 편안하게 대부분 만나요. 그리고 결혼을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죠. 아, 내가 이 여성과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예.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해서 내가 재볼 수도 있는 거고, 여성도 이 남성에 대해서 재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술, 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여자도 뭐 술, 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뭐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애프터를 신청하겠죠. 그 프로포즈, 우리 결혼할래? 뭐 이렇게. 예. 그러면 국제결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트남 여성들 중에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여성들은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그 여성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내가 깔끔하게 옷 입고 정말 젠틀하게 해야지만이 이 여성이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뭐 국제결혼 돈 내고 하면은 뭐 결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할 수 있어요. 별 볼일 없는 여자들 있잖아요. 문제 많은 여자들. 예. 그런 여자들하고 뭐 갖다 붙여주면은 뭐 결혼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에 신부가 왔을 때 정말 그 신부가 나한테 잘 맞춰주고 그리고 한국 생활도 잘 적응하고 아이 낳고 뭐 아이 뭐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뭐 신부가 소소한 알바라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뭐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간다라고 했을 때
경제 활동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어느 정도를 맞춰준다라고 하면 그거만큼 베스트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남성분들이 이런 부부들을 보게 되면 그냥 그냥 알아서 이렇게 뚝딱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 되게 많아요. 여기에는 두 부부만의 노력, 예, 그리고 믿음, 신뢰, 사랑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내가 한국말도 잘하는 거고, 그리고 뭐 육아 및 살림,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남성분과 여성분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주변에서 잘 사니까 저도 국제 결혼 할래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오시는 거야. 예. 이 분들이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하면 이런 지금 같은 상황에 맞춰서 일을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언행도 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단톡방에 보면 뭐 어느 회사에서 피해를 받았다, 뭐 맞선 여행 갔는데 뭐 이상한 여자가 나왔다, 뭐 국제결혼 진행하는데 이상한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막 하소연 하는데 제가 이제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본인들이 애가 아니다, 성인이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상담을 듣고서는 오케이 사인을 하고 현지를 넘어갔으면 본인을 탓해라.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든지 뭐 맞선을 보는 여성들이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여성을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 중간에 엎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딱 느꼈을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뒤집고서는 안 하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도 다 질질질 끌려다녀. 예.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을 하게 되면 8개월이나 시간이 있다면 8개월. 8개월의 시간에 이 여성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지. 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트해보고 또 현지 넘어가서 혼인신고하고 하다 보면 이 여성에 대해서 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신부가 한국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럼 대부분 남성분들이 하는 말, 한국에 오면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겠죠. 예, 사람 검은 머리 진 등은 안 바뀌어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전에도 다른 업체에서 이제 피해를 보고 저한테 뭐 재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재진행 안 하고 그쪽 다른 자기가 한 업체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임신을 하고 했지만 이 트러블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부하고 트러블도 많고, 그리고 신부의 장모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애를 봐주기는커녕, 예, 그리고 뭐 자기 딸, 와이프를 케어해주기는커녕 현지에 와서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사위 집이 그렇게 썩 넓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염치가 없는 거죠. 뭐 원룸이라도 하나 좀 얻어주면 안 되겠냐. 예. 그럼 보증금에 뭐 원룸 얻게 되면 최소 40에서 50만 원이라는 또 월세를 또 신랑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와이프하고 트러블이 없겠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말도 안 통하지, 말도 안 듣지, 고집 부리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저렇게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여성이 베트남에서 사회적 지위라는 거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본인의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신부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위한테 부담을 주려고 안 해요. 예. 근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그리고 정말 내세울 게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한국 태클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클을 타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그냥 애만 낳아주면 되는 거고, 신랑에 대해서 뭐 존중이라든지, 그리고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고마운 거 자체를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가. 제 단톡방에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 예, 양육비자로 와가지고 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가 막 위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선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가 지켜야 될 선.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그 업체에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뭐 맞선 여행을 하든 뭐 현지 넘어가서 국제 결혼 진행을 하든 간에 뭔가가 잘못됐다. 예.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자꾸 발생이 된다. 그러면 엎으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과 현지와 다르지 않냐.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좋은 업체, 그리고 사전 매칭한 신부를 소개를 해주고 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소개를 해주는 그런 여성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거만큼 좋은 회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국제결혼 상담을 하고 뭐 계약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시작도 안 해보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나 제 뭐 맞선 진행하는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대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 섭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업체 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업체에서 상담을 받으면 신랑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신부는 뭐 18살, 20살 그 이상 못 맞춰준다 하는 업체가 태반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나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딸 같은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죠? 하고서 이제 거절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 뭐 영상 통화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프로필을 보내준다든지 그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약에 계약 진행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상담이 와요.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예. 왜냐면 우리가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돈 안 받고서는 그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 업체는 말 그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나는 국제 결혼에서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공정 거래를 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계약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맞선 여행이라도 해보라고 제가 권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보지도 않고서는 속단하면은 나중에 평생 후회해요. 40대 후반 돼서 후회하고 50대 돼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주변에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다 가족끼리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 혼자 돛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고독사, 예,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요. 왜? 맨날 집에, 돈 벌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누구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30 후반 남성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뭐 아직 뭐 국내 여성 만나면 되죠? 국내 여성 좋은 사람 결혼 다 했고, 그리고 만나는 여성은 솔직한 얘기로 뭐 돌싱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여자. 예, 결혼을 해도 안 될 여자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도 그 얘기는 했죠. 국제 결혼을 하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셔라. 그 이유가
애 낳고 하다 보면 40 되고, 그리고 둘째 준비해야지 하다 보면 애 유치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때가 늦어서 그냥 애 하나밖에는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부부 사이가 좋고 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하면, 아, 내가 조금 더 일찍 결혼을 했으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고, 정보에 대해서, 국제 결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 했으면 저는 더 일찍 결혼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어떠한 정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을 제가 다 했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국제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부부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만약에 본인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뭐 이 업체 갔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했네,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신부, 검증이 안 된 신부를 소개를 받았네, 이렇게 하소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책임지고 하는 업체를 찾아가시면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내가 이제 계약하고 국제결혼 진행하고 이게 조금 두렵다라고 생각하면 맞선 여행을 딱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정말 나하고 어울리는 여성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스케줄에 맞게끔 일정 다 안내해주고 4박 5일이라는 기간에 정말 내일처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정직한 회사예요. 예. 그러면 그 회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9월 달에 이 신랑분이 두 분이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중간에 내가 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좋은 여성을 소개를 제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하고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뭐 이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내가 잘못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남성분이 거절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성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건 딱 그거예요. 만나보고, 데이트 해보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속을 알아보고 난 뒤에 헤이즈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냐. 근데 읽고 답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저는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뭐 한 번, 두 번 딱 얘기를 하면 얘기 안 해요. 예.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뭐 책임질 부분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감내할 부분은 또 감내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뭐 연락이 오면은 뭐 다시 한번 제가 상담을 해서 의지가 있으면 제가 진행을 하는 거고,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혼자 사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끝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요즘 국제결혼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다. 예. 30 중후반이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나이가 뭐 40 중반 후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해야지, 돈 되면 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 맞선 여행이라도 해보시고 정말 나하고 맞는 인연을 찾아주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비혼을 선택을 할 건지 결혼을 선택을 할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